백색의 단풍이 서울 구석구석을 예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6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의 유난스러웠던 더위, 9월과 10월 중순까지의 잦은 비가 어느덧 지나가고 가장 좋은 계절이라 할 수 있는 가을 날씨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단풍이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단풍이라면 왠지 설악산이나 내장산을 찾아가야 할 것 같은 선입견을 갖기 쉬운데 단풍은 멀리까지 찾아가야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지난달에 설악산의 12선녀탕 계곡의 예쁜 단풍을 보고 왔고 적상산에도 다녀왔지만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예쁜 단풍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위례 25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는 고개만 돌리면 창밖으로 예쁜 단풍을 넉넉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면에 조그만 공원이 있기도 하고 가로수도 색동옷을 입고 있는 나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고시 동기생들의 등산 모임이 있어 서울 단풍을 좀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복궁역 10시 약속 시간에 맞추기 위해 8시 반이 조금 지나 집을 나서 장지역으로 가는 길에는 곳곳에서 예쁜 단풍이 반겨주었습니다. 집에서 걸으면 20분 거리이기 때문에 자주 걸어 다니는 길인데 단풍이 맞아주니 훨씬 즐겁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장지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달려 10시에 경복궁역에 도착했습니다. 경복궁역에서 만난 우리 일행 7사람은 사직단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일정은 사직단과 황학정을 거쳐 수성동 계곡과 윤동주 문학관을 들른 다음 다시 경복궁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으며 첫 번째 들른 곳은 사직단이었습니다. 사직단은 토지의 신인 사와 곡식의 신인 직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전통사회에서 사직은 종묘와 함께 국가의 근본을 상징했으며 조선 건국 후 태조는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면서 1395년 경복궁 동쪽에 종묘를, 서쪽에 사직단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사직단에는 동쪽에 사단, 서쪽에 직단을 배치했는데 두 단의 모양과 크기는 한 변이 7.65m인 정사각형이고 높이는 약 1m이며 단 주위에는 낮은 담을 두르고 다시 사방에 4개의 문을 설치한 담을 둘러 이중으로 담을 설치하였고 그 외부에 제사 준비를 위한 부속시설을 두었습니다. 사직단은 1910년 전후 일제에 의해 제사가 폐지된 이후 부속 건물들이 철거되었고 두 담만 남긴 채 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된 후 1980년대에 담장과 부속시설 일부를 복원했고 1988년부터 전주시 대동종약원에서 사직대제를 매년 거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직단에서 나와 인왕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바로 오른쪽에 단군성전이 나옵니다. 이곳은 우리 계래의 고조선 시조인 단군 왕검을 모신 성역으로 성전 안에는 전국 표준 단군 영정과 국민경무 단군상을 봉안하고 있습니다. 단군성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황학정이 나옵니다. 황학정은 1899년 고종의 어명으로 경희궁 회상전 북쪽에 세운 사정, 곧 활터에 있는 정자입니다. 갑오개혁 이후 군대의 무기에서 활이 제외되면서 전국의 활터가 거의 사라졌는데 고종이 국민의 심신단련을 위해 궁수를 장려하라는 어명을 내어 궁궐 안에 황학정을 짓고 이를 일반 백성들에게 개방하였다고 하며 고종은 덕수궁과 경희궁을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통해 황학정에 자주 방문하여 직접 활쏘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1922년에 일제가 경희궁을 헐고 다른 건물을 지으면서 황학정을 등과정 예터인 사직동의 지금 자리로 옮겼습니다. 등과정은 조선시대 무사들의 궁술 연습장으로 유명한 사정으로 조선시대 인왕산 아래 서촌에 있던 사정 5곳 가운데 하나였는데 갑오개혁 이래 궁술이 폐지되면서 헐렸다고 합니다. 황학정은 활터 건물의 본보기로 현재까지도 활쏘기 행사가 열리며 우리가 찾아간 그날도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활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학정에서 나온 우리는 인왕산로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길은 가끔씩 차가 다니기는 했지만 비교적 한산한 길이었는데 가로수들이 예쁘게 단풍이 들어 운치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우리는 호랑이 동상을 만났는데 동상 아래에는 왼쪽에 청와대와 경복궁을 지키는 호랑이라는 글과 오른쪽에 인왕산에 호랑이가 돌아왔다는 글이 돌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일행 중 한 사람이 저 호랑이가 암컷일까 수컷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이 확인하러 갔는데 답은 만져봐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왕산로 바로 옆에 나 있는 산책로를 따라가던 우리는 인왕산로에서 벗어나 오른쪽으로 수성동 계곡으로 가는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키 큰 소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따라가다 보니 세종대왕과 인왕산이라는 제목 아래 본래 인왕산은 경복궁의 서쪽에 있다 하여 서산이라고 하다가 고려시대 인왕사라는 절에서 유래하여 조선 초기부터 인왕산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인왕산 자락에서 태어난 세종대왕은 인왕산과 여러모로 인연이 깊다는 안내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우리는 서울시와 종로구에서 사색의 공간이라며 당신의 마음이 쉬어가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인왕산 수성동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수성동이라는 이름은 예로부터 물소리가 좋아 붙여졌다고 하는데 10월 중순까지 거의 날마다 내리던 비가 20일 이상 거의 내리지 않아 계곡은 거의 말라 있었고 시원한 물소리도 들을 수 없어 아쉬웠지만 계곡의 바위들은 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성동 계곡은 조선 후기 천재 화가이며 경치를 직접 보고 그린 진경 산수화의 대가인 겸재 정선과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과도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인왕산 인근의 양반가에서 태어나 겸손한 선비라는 뜻의 겸재라는 호를 가진 정선이 그의 나이 75세 때 지금의 효자동 방면에서 인왕산의 동쪽을 그린 작품이 그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보 제216호로 지정된 인왕제색도입니다. 안평대군은 정치적 야심을 가진 형 수양대군에게 맞서 어린 조카 단종을 위해 목숨까지 걸며 신의를 지킨 왕자였으며 문화와 예술을 사랑한 그는 이곳 수성동 계곡에 비해당이라는 별장을 짓고 살며 시와 그림을 즐겼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비해는 시경에 나오는 말로 게으름 없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성동 계곡은 아픈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971년 계곡 좌우로 옥인 시범아파트 9개 동이 들어서면서 수려한 경관을 잃었는데 다행히 40년이 지난 2012년 난개발의 상징인 옥인 시범아파트를 철거하고 이곳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성동 계곡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수성동 계곡 복원사업은 2014년 대한민국 국토도시 디자인 대전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성동 계곡을 둘러본 우리는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 다시 인왕산로를 따라 걷게 되었고 조금 뒤에 무무대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한자로 없을 무자를 2번 쓰는 무무대는 표지석에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아름다운 것만 있을 뿐이라는 말과 잘 어울릴 만큼 멋진 시내 전망을 보여주었는데 하늘이 막지 못한 것은 아쉬웠습니다. 전망대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멋진 전망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외국인들이 상당수 섞여 있었습니다. 유명 관광지를 많이 찾아다니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곳까지 찾아다니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은 것은 놀라웠습니다. 무무대 전망대에서 윤동주 문학관을 가는 길에는 중간에 인왕산 초소책방과 윤동주 시인의 언덕을 지나가게 됩니다. 인왕산 초소책방 건물은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사건 이후 청와대 방어 목적으로 건축하여 50년간 경찰 초소로 이용되어 왔으나 2018년 인왕산 전면 개방에 따라 서울시와 종로구가 뜻을 모아 리모델링한 건물인데 건물 안 어디에서나 도심을 전망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초소 책방을 지나
10분쯤 뒤에 우리는 윤동주 시인의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연희 전문 입학 2년 만에 기숙사를 나와 종로구 누상동에서 후배 정병욱과 함께 하숙을 시작했으며, 이곳에 머물던 시인은 종종 효자동길을 따라 인왕산에 올라 시상을 다듬곤 했는데, 시인이 오르던 인왕산 자락에 시인의 언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윤동주 시인의 언덕임을 알리는 조그마한 표지석이 있고 그 옆에는 서시를 새긴 시비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언덕 바로 아래에는 인왕산 자락에 버려져 있던 청운수도 가압장과 물탱크를 개조해서 만들었다는 윤동주 문학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학관에 들어서면 중앙에 낡은 우물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것은 시인의 생가에 있던 우물을 옮겨온 것이라고 합니다. 우물 주변 벽에는 시인의 일생이 담긴 사진 자료들과 그가 평소에 즐겨보는 책들의 표지를 포함하여 각종 자료들이 전시되고 있는데, 실내에서는 사진 촬영이 제한됩니다. 윤동주 문학관을 끝으로 이날 우리의 일정은 점심을 먹는 것과 경복궁역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겨두게 되었는데, 우리는 돌아오는 길에 무궁화 동산에 잠깐 들렀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무궁화 동산은 11.6 사건이 발생한 안전가옥터에 조성한 소공원입니다. 원래 이곳은 청와대 군해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1993년 청와대 앞길이 대중에게 공개됨에 따라 이곳 역시 대중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이곳은 병자호란 시기 척화파의 대표적 인물인 김상헌의 생가가 있었던 곳인데, 박정희 정부가 이 자리를 매입하여 박정희 정부의 안전가옥이 세워지게 되었으며, 11.6 사건 이후 문민정부 시기에 안전가옥을 전부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